오늘은 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드의 기능과 사드의 전술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 간의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군의 주요 시설과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미사일입니다. 군사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에서 나오는 뉴스 대부분 이슈가 핵, 현무, 탄도미사일, 사드, 패트리어트 등입니다. 적군의 군사시설, 군 자산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파괴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빠르고 강력하게 적군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파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 전투기보다는 탄도미사일이 더 효율적입니다. 속도가 최첨단 전투기의 최고 속도보다도 3배에서 10배 정도 빠릅니다. 적군의 전투기가 도착하기 전에 적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파괴력은 고성능 폭탄이나 핵 등을 탑재하여 한 발만으로도 적의 전투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의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최고 효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 중 하나가 사드입니다. 적에게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위치를 탐지하고 날아오는 궤도를 추적하여 요격미사일로 충돌을 시켜 아군의 피해를 주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드의 구성을 보면 적을 감시하고 있는 감시위성이 탐지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장비,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적외선 레이더, 그리고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제 차량입니다. 감시위성의 정보를 확인하고 군 지휘부의 명령을 하달받고 작전을 지휘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발전기입니다. 전체 장비, 특히 레이더에 고압의 전기를 공급해줍니다. X밴더 레이더입니다. 원래 이 레이더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탐지 기능, 적군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어떤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탐지 기능이 있습니다. X밴더 레이더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 배치와 종말 단계. 전진 배치 모드는 감시하는 기능, 적군이 어떤 미사일을 어디로 발사했는지 파악하는 기능입니다. 사드에 배치되는 X밴더 레이더는 최대 2000km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종말 단계 모드는 800km 이내의 미사일 또는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의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전진 기능에서 보다 정확하게 크기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진 배치용일 때는 요격을 할 수 없습니다. 종말 배치용으로 했을 때만 요격이 가능합니다. 전진 배치용과 종말 단계용, X밴더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같습니다. 기계는 같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만 다릅니다. 동시에 전진 배치용 탐지 기능, 종말 단계용 추적 기능의 2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기능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기능 변경 시간은 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시 위성과의 연계가 안되면 작전 운영상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X밴더 레이더 전자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공장에 이미 X밴더 레이더보다 더 심각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개 배터리, 즉 한 개 포대 운영에는 1300kW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250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면 충분합니다. 시골 동네 한 개 마을에서 필요한 전기 용량입니다. 정전 등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1300kW 용량의 발전기를 사드 포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정도 발전기는 웬만한 공장이나 시설물에 이미 사용 중입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은 추진체와 탄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체는 신속한 발사를 위하여 고효율의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합니다. 발사 속도가 마하 8.2 이상입니다. 탄두는 폭발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직접 부딪혀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탄두에는 위치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1m 미만인 탄도미사일의 탄두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도는 마하 3 정도로 느리나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보다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재원을 살펴보면 순항미사일보다 정밀하고 탄도미사일보다 빠르게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드에 30km 내외의 전술핵을 탑재하고 지상 공격물을 타격한다면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는 중국, 러시아의 핵탄두, ICBM 기지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해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 억제 전략의 대부분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10분이면 중국과 러시아 대부분의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턱 밑에 설치되는 것이죠. 미국에는 최소한 950기 이상의 무게가 20에서 50kg인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드 요격 미사일과 결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사드는 아주 뛰어난 기습 무기입니다. 단순한 요격 미사일이 아닙니다. 사드 시스템의 확장성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시스템 유지 비용은 전투기나 항로에 비교하면 훨씬 적게 필요로 합니다. 사드 한 개 포대에 48기의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10개 정도의 사드 포대, 사드 요격 미사일 480기 정도를 보유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맞설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전술핵은 우리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 사드 포대 10개 구매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제안하기를 우리 정부에 제안합니다. 물론 구매 옵션에 우리군 최첨단 무기의 운영에 꼭 필요한 정찰 위성, 군 통신 위성도 같이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일정 기간 미군과 같이 하고 그 후 전시작전 통제권, 군 지휘권이 이양되는 시점에 맞추어 우리 군이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10조 원 정도 들여서 사드 10개 포대를 구매한다고 하면 미 군수업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기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는 지금의 위기를 전쟁으로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전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아도 한반도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핵 위기지만 언제 중국 위기, 러시아 위기, 일본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중국 정치의 불안정, 러시아의 경제 위기, 일본의 우경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지금의 북핵 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험할 것이고 그때 또 미국의 도움을, 미국의 힘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 간의 약속은, 조약은
비에 젖어 잉크가 번진 메모지보다 못합니다. 구소련 붕괴 시 우크라이나는 5,000기나 되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주면서 불가침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국과 안보협정, 한미일 안보협정, 비에 젖은 메모지보다 못한 것을 담보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겨우 10조, 담배세가 1년에 5조라고 합니다. 담배세 2년이면 충분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사드를,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안녕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행운의 상징물로 만듭시다. 우리의 탄도미사일 기술, 인공위성 기술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고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이후 더 많은 희생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아온 모든 제약들을 없앨 수 있는 기회로 만듭시다.